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한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또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교과서로 지식을 전달하기에는 빠른 속도로 축적되는 엄청난 양의 새로운 지식들과 경향들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식의 변화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기에 한계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반영되어 함께하는 수업이 되기도 어렵죠. 그리고 과학적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융합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2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것일 테고요. 이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과목 중 융합과학 탐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들어보려 합니다. 융합과학 탐구는 개설될 과목 중 과학적 탐구 과정을 최대한 구현해 수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또한 과학과 공학의 발달로 축적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 수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학적 현상을 여러 가지 과학적 도구 혹은 기법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의미들에 기반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우리 학생들은 어떤 얘기들을 할까요?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우리 해역에 서식하는 상어 개체수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최근 50년 사이 한반도 인근 수온은 1.2도 상승했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 많은 학생들은 우리나라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기온변화와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라고 하면 이런 뉴스를 또 학생들이 찾아 함께 논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도군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애플망고와 바나나 재배를 본격 시작했다는 뉴스인데요. 우리나라가 아열대 작목 육성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하는 예를 접하는 학생들은 이 정보에 충격을 느낄 것이므로 이번 사례에 대한 탐구와 관련해 동기부여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문제인식의 단계로 설정하고 연역적 탐구 방법에 기반해 탐구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가설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볼 차례입니다. 앞서 본 뉴스들로 판단해 볼 때 학생들은 해양환경 변화와 지구온난화를 연결짓고자 할 것입니다. 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설 설정을 해보라고 하면 어떤 가설을 제시할까요? 물론 선생님들은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학생들이 틀리게 설정해도 응원해야 하겠죠? 이제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지표들을 설정하고 지표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거나 받는지도 설정해 보라고 말해줄 차례입니다. 해양환경 변화와 관련 있는 지표들은 많습니다. 해류, 대기 대순환 등도 있겠지만 변화를 지시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모범 답안으로 수온 변화, 해수면 변동, 해수의 화학적 변화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표들에 대한 관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좋을 텐데요. 학생들이 설정을 잘못하면 탐구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겠죠? 지구온난화부터 탐구해 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과학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속성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바로 객관적 증거 제시와 증거를 기반으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의 타당성 확보입니다. 두 요소는 학생들이 지구온난화를 인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고 탐구에 반드시 두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역할을 넘겨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지구온난화의 객관적 증거에 근거를 물어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제시할까요? 학생들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답 중 하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보고서일 것입니다. 그중
최근에 해당하는 IPCC 2021 제1 실무그룹 6차 보고서를 보면 인간의 영향으로 대기, 해양, 육지가 온난해지는 것은 명백하다. 대기권, 해양권, 빈권, 생물권에서 광범위하고 급속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IPCC 보고서는 보고서의 권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입니다. 또한 IPCC 연구에 참여했던 여러 과학자들은 오랜 시간 연구와 조사에 의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생각이 객관적이고 타당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지구 시스템 과학, 대기학, 천문학, 물리학, 관측기기와 관련된 공학, 수학 등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이 협업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융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합리적 의심의 기회는 가져보는 것이 좋겠죠. 의견에 대한 증거로 IPCC가 발표한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기온의 상승 추세는 명백히 지구온난화를 보여주겠지만 다른 기관들의 연구 결과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야 신뢰할 수 있겠죠. 미국 해양대기청 데이터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나라의 종합기후변화 감시정보 홈페이지에서는 어떠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로써 객관성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들을 통해 지구는 더 더워지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구는 더 더워지고 있구나라는 표현이 맞는지도 말이죠. 보시는 것처럼 종합기후변화 감시정보에서의 세로축은 편차입니다. 앞서 보셨던 IPCC가 제시한 그래프의 세로축, 노아 그래프의 세로축도 편차입니다. 하지만 세로축의 정의는 다릅니다. IPCC 보고서는 1850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온 평균을, 노아 자료는 20세기 기온의 평균을, 종합기후변화 감시정보에서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에 대한 기온의 평균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데이터의 경우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증가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흔히 관측치이고 관측지는 어떠한 기준으로 통계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유의미성과 해석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설정한 어떠한 기간의 평균 기온에 대해 측정하는 기간의 기온값 혹은 기온값의 평균이 계속 커지는, 즉 양의 편차를 보일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간 기온에 대한 평균치를 정교하게 측정하고 잘못 측정된 데이터를 거르며 의미 있는 기간에 대해 평균을 잡고 그 평균과 어떤 평균 혹은 값을 비교할 것인가는 지구온난화를 이해하는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데이터들이 유사한 추이를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객관성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IPCC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기후 시스템 전반에 걸친 최근 변화의 규모와 다양한 측면으로 본 현재 상태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례 없는 수준이다 라는 의견 또한 논거상 문제가 없게 됩니다. 기후변화 홍보 포털을 보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130여 년간 0.85도씩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환경부의 파리협정 길라잡이를 보면 신기후체제에서는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1.5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죠. 그러면 두 의견을 합쳐보았을 때 남은 온도 변화는 대강 0.65도씨가 됩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작은 온도 변화가 왜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학생들은 이 사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쉽게 답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해양 환경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탐구 주제와 관련해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답은 물의 비열이 됩니다. 동일한 열을 가했을 때 물과 모래의 온도 변화를 비교해보는 실험을 통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지표면의 70% 이상이 바다이고 물은 매우 비열이 큰 물질이므로 작은 변화로 보이는 지구의 온도 상승은 열량의 측면에서는 사실상 큰 수치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 할 일은 바다의 환경변화 지표에 대해 여러 근거 기반으로 판단해보는 일일 것입니다. 먼저 해수면 온도 변화를 확인해보고 그 데이터를 누적해 지구온난화와의 관계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를 들어 종합기후변화 감시정보 사이트에서 해수면 온도 측정 결과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볼 수 있는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조에 얼음을 넣고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면 물의 높이는 변할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높이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에 의해 해수면은 상승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죠? 먼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에 따른 물의 열 팽창을 들어보겠고요.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조에 이미 얼음이 들어간 경우에는 수심의 변화가 없지만 새로 얼음을 넣으면 수심이 변하죠. 이를 자연에 응용하면 대륙빙하의 유입 및 융해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해수면의 상승 추이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해수면 변동에 대한 자료는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홍보 포털만 봐도 지난 130여 년간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cm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해할 점이 있습니다. 해수면 변동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해수면 변동을 단순히 측정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아니더라도 해수면은 계속 변동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원인으로 해수면은 변동하게 될까요?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석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해수면 고도를 측정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아닌 해수면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들을 찾고 그 원인들에 의한 변동을 지워내야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 과학자들이 그러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였고요. 우리는 그 결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홈페이지에서는 해수면과 해수면 변동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내용은 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는 관측자료 기반 과거 해수면 변동 데이터입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정리해 그래프로 표현한 종합 기후변화 감시정보의 자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연평균 상승폭, 총상승폭, IPCC 6차 보고서와 동일기간 등 다양한 기간 단위로 해수면 변동을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상세 정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전 지구적인 평균 해수면 변동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변동 정도의 차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노아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해수면 변동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인천에 대한 자료이고 1960년에서 2018년까지 데이터 기준 95% 신뢰 구간을 바탕으로 100년 동안 약 143mm의 상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에서 제시한 데이터는 어떻게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한 자료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먼저 평균 해수면 고도 0m를 어떻게 맞추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표준을 여러 권위 있는 기관들이 제시하고 있어 이를 따르면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물리적 지식과 방법이 동원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과학적 평가에 의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낮추었습니다. 다음은 바다누리 해양정보서비스의 결과를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신뢰에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만 학생들에게 합리적 의심을 해볼 기회는 줘야 하겠죠? 그렇다면 해수면 변동에 대한 다른 방식의 측정도 대조를 위해 필요할 텐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인공위성에서 마이크로파를 발사해 반사된 마이크로파가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노아, 유럽의 아비소에서 활발하게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노아 데이터와 아비소 데이터 모두 세부적인 그리고 전 지구적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자료들을 통해 기존 측정 방식의 객관성, 타당성이 증명됩니다. 이 외에도 위성으로 조류 분포를 추적해 해양 환경의 변경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해수의 화학적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온의 상승에 따라 용존 산소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이 변함으로 연동하여 지속적으로 관찰 추적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통계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산성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데이터 수집은 역사가 짧아 우리나라의 데이터만으로는 위험성을 인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 200년 넘는 세월 동안 인간 활동으로 인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증가해 표면 해수의 pH는 0.1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pH는 로그 함수로 정의되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해양산성화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해양산성화로 인한 위험을 노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탐구를 통한 결론을 알아볼까요? 지구온난화와 해수온도는 분명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해수면 상승, 해양산성화에 영향을 준 것이 사실로 보이며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예측되는 해수면 상승에 대해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될지 추가적으로 탐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인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하며 노력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지 IPCC는 여러 방향으로 예측하며 경고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노래나 경고 이미지를 만드는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차시의 주제에 대한 탐구 방향이 꼭 저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탐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한 가지 학문 영역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이고 이는 이미 과학의 경우 충분히 공감되어 많은 영역에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과학의 경우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 협업, 데이터의 일반화를 통한 객관적 결론 도출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데 오늘 탐구 주제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러한 부분이 전달되었기를 바라고 융합과학 탐구를 통해 재미있고 보람있는 수업을 하실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공공데이터 포털에 들어가서 국가데이터맵, 환경기상, 해양환경을 순차적으로 클릭하여 접속할 경우 관련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과 해수면 고도가 10m 증가할 경우에 변화 자료를 소개해드리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